싶진 않지만 굳이 변호를 하자면 그동안 뭐 변호하신 적이 거의 없으니까 한번 하시죠. 뭐. 네. 예. 보세요. 예.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내가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뭐 이 올바른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세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적폐청산 하겠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임명해 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몇 가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이 담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걸 탁 찍어서 말한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꼼수 피우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는 한마디 반성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홍준표 대표가 27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 또 이나이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해라, 반성해라, 일관성 있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는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를 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시 여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는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었든 대통령이 아니었든 일단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변호사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보지요. 증인도 만나요. 참고인도 만나요. 직접 조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면요. 그거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고인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판이 아니에요.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건 무슨 재판이겠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한 재판 포기한 거예요. 그냥 졸속 재판이에요. 지금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생중계 논란이 있고 어쩌고 그 얘기는 그 뒤에 문제예요. 방어권 보장을 하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졸속 재판을 안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생중계를 허용하냐 뭐 마냐 그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1절에서 다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특검이 수사한 대로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대로 재판하겠다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요. 이렇게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그다음에 일정 거주지 제한을 한 다음에 불구속 재판으로 빨리 돌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3, 4년 진행시켜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도주 우려도 없어요. 그냥 재판받는 피고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방어권은 보장해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아마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다음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라고 이름을 날리던 분들이 그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게 이걸 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맡겨두고 아주 재판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실을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고를 받고 그 내용이 어떻게 뭐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재판의 본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미있는 지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시를 읊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이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의 내용이었대요. 그러면은 왜 이런 시를 읊었을까요? 아까 폼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가슴이 약간 저는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런지 그 실정을 알아서 그런지 약간 막 찌릿찌릿해요. 솔직히. 그 실정 좀 알려주십시오. 그 실정을 좀 알고 그 싶네요. 실정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검찰총장 인사가 거의 마지막이었잖아요. 너무나 예쁜 사람을 먼저 막 임명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중앙지검장을 막 급을 낮춰가지고 막 임명해줬다니까요. 윤석열.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중요한 꽃보직을 임명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총장은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과연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말을 들을까요?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말을 듣지 검찰총장의 말을 듣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이미 네. 구조 자체가. 그것이 아까 지적하셨던 검찰의 독립성 부분, 이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미스캐스팅 얘기가 막 어딘가에서부터 막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요? 문무일 예. 총장에 대해서요. 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세워놓은 총장을 처음부터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한시 한번 읊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흔들기를 들어가면 검찰 전체에 대한 또 선전포고를 하는 옛날에 노무현 예.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